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38년여 전에 중단된 필리핀 바탄 원전의 재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우리 한수원이 맡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억 달러가 넘는 각종 필리핀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도 더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은 필리핀의 삼성전기 공장을 찾았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싱가포르의 현대 전기차 공장을 방문해서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와 군사협정을 체결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전사자들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헤즈볼라의 거미줄 땅굴도 거의 다 북한제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잠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임종윤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은 7일 싱가포르의 국제공항이죠, 창의공항에 도착해서 동남아 두 번째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싱가포르 창의국제공항에 7일 도착하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고요. 영접 나온 인사로부터 꽃다발과 영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강소국 싱가포르에 지금 방문해서 도착한 모습입니다. 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국가, 미니국가죠. 세계 굴지의 강소국이자 국제금융허브로도 아주 굴지의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뭐 미니 국가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대략 사이즈가 서울 정도,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장벽이니 뭐니 빼면 한 서울 정도. 그렇죠. 그 정도 규모니까 사실은 그게 한 국가니까 작은 나라는 맞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초반에 영국하고 말레이시아에서 각각 이제 독립을 했고, 이게 이제 왜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글로벌한 강국이냐, 미니 강국이냐라는 소리를 듣냐면 1인당 GDP가 9만 1,000달러가 넘습니다. 이게 아시아에서는 제일 부자 나라라는 거의 거죠. 10만 달러에 육박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조그만 나라인데도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그래서 부자 나라인 거고, 지금 좀 전에 이제 금융 허브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왜 이제 금융 허브가 됐냐면 1972년에 이제 싱가포르 정부에서 CMEX라고 그래서 싱가포르 국제통화거래소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게 사실 만들어서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만들어서 뭐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왔는데, 이 결정적으로 2001년도에 중국이 WTO 가입을 하면서 아시아 시장, 아시아 국가들의 이 소위 말하는 자본 거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는 물론이고 기존에 있는 일본 엔화까지도 이 싱가포르 CMEX를 통해서 거래되는 규모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명지상부 런던의 선물거래소, 그다음에 뉴욕의 상품거래소와 함께 해서 이제는 세계 3대 통화거래소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싱가포르가 뭐 중국 상해도 있고 서울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아시아의 확실한 뭐 금융 허브다, 그런 평가를 이 CMEX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이곳에서 이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예. 만나서 화제가 됐던 곳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물 뿜는 그 동상 상징이죠. 예. 싱가포르 산토사 섬에 있는 거예요. 예, 센토사 섬. 그리고 이곳이 원래 말레이 반도 끝에 있어가지고 물도 대기 어려웠던 척박했던 땅이었잖아요. 예. 그런 데서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리콴유 총리 부자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거죠. 이렇게까지 만든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뭐 우리는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있고 뭐 독일에는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게 있는데 싱가포르는 이제 싱가포르의 기적이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싱가포르 국빈 방문에서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중요한 전직 총리를 잇따라 만납니다. 이 나라의 정치 체제상 실권자는 총리죠. 그렇습니다. 총리가 전반적인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이제 중심이 되는데 대통령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타르만 대통령을 먼저 만나고 로렌스 웡 총리와 이제 회담을 가지는데 타르만 대통령은
2023년도에 지난해 이제 저분은 지금 로렌스 웡 총리예요. 로렌스 웡입니다. 이분이 이제 타르만 그렇습니다. 대통령. 그렇습니다. 타르만 대통령은 이제 지난해에 9월달에 이제 취임을 했는데 뭐 국민 통합을 위한 상징적 존재입니다. 영국 왕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이제 실권을 가지고 있는데 6년마다 이제 직선을. 그래서 지금 중국계 총리의 지금 또 말레 인도이계 이제 대통령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죠. 화합적인 인종적인 배려를 한 거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모든 실권은 이제 총리가 행사를 합니다. 웡 총리는 최초로 독립 이후에 출생한 인물인데 지금 나이가 이제 신둘입니다. 네. 신둘인 이 중국계 웡 총리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십니다. 부모가 다 중국인이에요. 그렇습니다. 대단한 인재입니다. 위스콘신대 미국이죠. 미시건대 하버드대를 거친 인재입니다.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석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행정학,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일찍부터 이제 리센룽 전 총리의 발탁을 받아서 총리로 키워진 인물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싱가포르의 국부였던 고 리콴유, 나이 드신 분들은 이광요라는 우리식 발음이 더 익숙하실 텐데 그 초대 총리의 장남인 리센룽 전 총리도 만납니다. 자, 리콴유 전 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1917년생 동갑입니다. 공교롭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아시아의 3대 지도자로 꼽았던 그런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이 이광요 전 총리 바로 리콴유 전 수상의 경우에 한국을 모델로 삼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모델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리센룽 전 총리도 면담하게 됩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저분은 리콴유 전 리콴유입니다. 초대 총리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아들을 이제 만난다는 것인데 바로 장남. 지금 여전히 하면은 리콴유 전 총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셨죠. 고 리콴유 총리인데 싱가포르 번영을 일군 영웅입니다. 영웅으로서 이제 철권 통치를 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매우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싱가포르를 그 청정 국가로 일으켜 세운 금융업으로 만든 그야말로 뭐 그런 존재죠. 그렇습니다. 경제 부국으로 만든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요. 리콴유 전 총리는 이랬습니다. 박정희 그리고 덩샤오핑 등소평. 일본의 요시다. 아시아의 3대 지도자다. 그러니까 본인은 겸양을 보이고 그 세 사람을 아시아의 3대 거인이다. 그렇습니다. 한일 중 리콴유 전 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1917년생 동갑인데 포항 제철을 보고 자기도 아이디어를 얻었다. 어떻게 싱가포르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그런데 그 포스코 전신이 이제 바로 포항 제철이죠. 그걸 일군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동갑인 리콴유 전 총리를 초대해서 자, 우리 발전상을 한번 봐라. 그런데 리콴유 총리가 끝내 견눈질로는 봤는지 모르지만 상공에서 포철을 안 봤다 그래요. 그게 이제 자존심이었다. 이런 그 회고록 얘기가 남아있을 만큼 서로 그 동갑내기의 두 사람이 한국과 싱가포르의 번영을 일궜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시아 순방에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또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도 함께합니다. 다른 데 있다 합류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같이 가기도 하는데 먼저 이재용 회장은 필리핀의 현지 공장으로 가고요. 정의선 회장은 싱가포르에 있는 현지 공장을 찾죠? 예, 언뜻 생각하면 싱가포르에 현대차가 뭐가 있나 생각을 하실 법한데요. 싱가포르 주릉지구라는데 작년에 현대자동차가 HMGICS라는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혁신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센터라가 붙어서 이게 연구소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기서 전기자동차를 생산을 합니다. 현대차는 이 싱가포르 HMGICS를 아시아의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삼겠다라고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만든 곳인데요. 여기에서 좀 아이오닉 5하고 6가 생산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지난달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싱가포르를 방문했는데 그때 이 교황이 탔던 아이오닉 5도 바로 이 싱가포르 공장에서 만들었던 그런 전기차이기도 합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싱가포르에 큰 투자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싱가포르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이 기후 관련된 이 탄소 중립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는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싱가포르는 2040년까지 모든 자동차를 다
친환경차로 바꾸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 지금 공영버스가 대부분 다 경유차인데 이거 한 600대 있는데 예, 그리고 절반을 전기 버스로 바꾸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도 이제 이 싱가포르의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에 발맞춰서 현지에서 어떤 그 현지 업체들하고 제휴도 맺고 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상당히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정의선 회장이 참석을 한 겁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 한 그룹 안에 있죠. 이 두 예. 회사는 싱가포르에서 최근 1년 새 2배가 넘는 매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특히 늘었는데 자, 이 이유가 싱가포르가 강력한 환경 위주의 정책을 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청정 지역인데 그만큼 친환경차 또 경쟁력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현대 기아가 올 상반기에 싱가포르 신차 판매가 지난해에 벌써 106% 더 늘었습니다. 상반기만 벌써 100%를 뛰어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탔던 아이오닉 5도 바로 2023년 올해의 자동차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지금 106% 정도 올라간 그런 판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2배 이상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만 이제 106%니까 사실 연간으로 합하면은 2배 이상이 되는 것이겠죠. 차량 전문가들이 차 사기가 어려운 싱가포르에서 거둔 대단한 성과다. 왜 그러냐면 차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엄청나게 훨씬 더 4배, 5배 가까이 더 비싼 건데 우리의 1600cc 이상 자동차가 1억 1,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 조건이 다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1600cc 뭐 그 우리로 보면 약간 그 소형차인데 그렇습니다. 그거 사는데 1억 원이 넘어요. 국내에서는 뭐 한 2천만 원 정도면은 1,500에서 2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차량인데 우리나라에서는요. 근데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등록세, 도로 이용세, 각종 세금이 다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량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차 구입 문턱이 높은 싱가포르에서도 친환경차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이렇게 인기가 높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싱가포르가 이제 우리나라와 별 관계가 없다가 일반 국민들도 특히 젊은 층도 우리나라를 최근 아주 좋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3명 가운데 2명꼴로 예. 한국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조사를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우리 대사관이 조사했다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 싱가포르 주재 한국 대사관이 내년이 이제 우리가 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해인 이번에 이렇게 이를테면 이제 조사 이름이 재밌습니다. 인식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국민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네.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조사를 한 건데 결과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3명 중에 2명, 그러니까 66%가 우리 한국 긍정적으로 생각해라는 그런 응답이었고 부정적인 응답이 불과 한 4%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매우 부정은 3%, 네. 그냥 부정은 1%,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국과 중국 사람들 또는 이제 일본 사람들 우리 국민들 인식조사 비슷한 걸 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싱가포르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사실은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좀 전에 잠깐 지적을 하셨던 대로 특히 15세에서 29세 이 젊은 세대죠. 소위 말하는 이제 MZ 세대 여기는 뭐 71%니까 일반 전체 응답률보다 훨씬 더 높게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싱가포르 국민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싱가포르 국민들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역시 사람이 꼽혔습니다. 네. 자, 순위 조사를 했는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네요. 1등이 손흥민. 예,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이게 화려하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월드컵 이런 데서 우리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데 그 중심이 최근에는 역시 손흥민 선수라는 것 때문에 인지도도 워낙에 높고 또 우리만 프리미어가 보는 게 아니라 뭐 전 세계 다 프리미어가 보니까요. 그런 점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일단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꼽혔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이 한류와 관련된 연예인들입니다. BTS, 그다음에 뭐 블랙핑크, 그다음에 또 프리미어에서 활약을 했었던 이 박지성 선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꿨던 주요 인물들로 첫선에 꼽혔습니다. 배종찬 소장이 생각할 때 이 한류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노르웨이에서도 한국 음식 뭐 이런 예능이 인기를 끌 정도니까 아이슬란드였는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자
싱가포르에서도 BTS 박지성 거기 축구를 좋아하나 봐요. 싱가포르 축구는 별로 강하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우리하고도 경기를 가진 적도 있을 겁니다. 아시안 게임이나 또는 아시안 축구나 이런 데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손흥민 선수는 그러니까 이른바 싱가포르가 영국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동하면서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싱가포르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열광을 해요. 그리고 또 BTS나 또 뉴진스 이런 우리 아이돌에 열광을 하면서 실제 한국으로도 많이 관광객들이 싱가포르에서 대규모로 들어오기도 할 정도니까 말 그대로 싱가포르라고 하면은 우리로서는 중동과 그다음에 아시아를 잇는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가 또 집합되는 곳이 바로 싱가포르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 한때는 이 싱가포르가 일본 문화가 상당히 융성했습니다. 뭐 헬로키티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이 유행했다면 지금은 우리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우리 영화 배우들의 인지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대통령에 이어 총리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이제 정상회담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왕 총리님 임석하에 범죄인 인도조약 서명을 진행하겠습니다. May I invite His Excellency Cho Tae-yo,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r. K. Shanmugam, Minister for Home Affairs and Minister for Law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to sign the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K. 샨무감 싱가포르 내무부 장관 겸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서명하겠습니다. The signatories will now sign the documents. 서명자들은 조약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documents will now be exchanged. 서명 보좌관 조약을 교환하겠습니다. The signatories will now sign the documents. 서명자들은 조약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ignatories will now exchange documents. We would like to invite the signatories to face the camera for photo taking. 서명자 간 조약을 교환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바라봐 주십시오. Thank you, Excellencies. 장관님 감사합니다. Next, His Excellency Yoon Sung-yeol and Prime Minister will witness a symbolic exchange of 5 arrangements and memoranda of understanding in the areas of supply chain partnership, LNG procurement, technological cooperation, SMEs and startups cooperation, and food safety cooperation. 다음으로 양국 정상 임석하에 교환자들이 공급망, LNG 공급, 기술, 중소벤처기업, 식품 안전 분야 협력에 관한 5건의 약정 및 MOU를 대표로 교환하겠습니다. May I invite His Excellency Choi Sang-mok,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r. Gan Kim-yong,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for Trade and Industry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for the symbolic exchange of arrangements and memoranda of understanding. 최상목 한국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킴용 싱가포르 부총리 겸 통상산업부 장관이 대표로 약정과 MOU를 교환하겠습니다. Thank you, Excellencies. 장관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we have come to the end of the MOU ceremony and will now commence the joint press conference. You may wish to put on the headphones located on your seat for English and Korean interpretation.
이것으로 조약 및 MOU 체결식을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 위에 놓여 있는 헤드폰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May I now invite Prime Minister to deliver his remarks, please. 싱가포르 총리님 발언 있겠습니다. Your Excellency Yoon Suk-yeol,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님, distinguished guests, 그리고 ladies and gentlemen. 존경하는 내외 기빈 Let 여러분, me start by extending 먼저 once again a very warm 이 자리를 welcome 빌어서 to President Yoon. 윤 대통령님께 따뜻한 환대 네, 그리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This is also 싱가포르의 our 한국 first 정상으로 meeting in 국빈 person, 방문하셨습니다. but we've had a good 저희는 interaction at the Seoul AI Virtual 이미 Summit 지난 and also a 서울 good chat over the phone AI in 정상회의로 May this year 비대면이지만 when 만난 President 바가 Yoon 있었습니다. called to 또한 제가 congratulate me on my 취임했을 new 시 윤 appointment. 대통령님께서 축하의 전화로 따뜻한 We just had 메시지를 a 전달해 fruitful 주셨습니다. discussion on 저희는 ways to 방금 expand 정상회담을 our 통해서 cooperation 앞으로의 both 협력을 bilaterally 양자로서 and 그리고 regionally. 또 영내 차원에서 강화할 Singapore and 것을 Korea 협의하였습니다. share a warm, 한국과 substantive 싱가포르는 and 이미 multifaceted 따뜻하고 그리고 relationship. 정말 다방면에서 Our 협력을 two 가지고 있습니다. countries have many 우리 things 양 in 국가는 common. 공통점을 많이 We were 가지고 both 있습니다. Asian 또한 tigers 우리는 잘 아시겠지만 아시안 호랑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경제가 빠르게 성장을 했죠. 물론 대한민국은 훨씬 더 크게 더 성장을 했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혁신과 그리고 또 재벌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스타트업들 모두가 함께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 같은 속도감 있는 이런 성장을 저희 두 국가가 다 경험을 했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영내 평화와 그리고 안정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두 국가는 이 영내에서도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앞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저희 양자 협력은 정말 놀라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주 견고한 교역 상대국으로서 우리는 양쪽으로 더 투자와 그리고 교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교역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부터 한국의 교역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즈니스 포럼이 오후에 있을 예정인데 이미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양국의 경제 기회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지평으로도 그 협력을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방금 체결한 바 있으며 그 이외에도 공급망 파트너십, LNG 협력, 스타트업, 그리고 식품 안전 등등 다양한 저희가 MOU를 이미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양국의 이러한 관계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인적 교류 측면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두 국가는 이미 관광객들의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으며 또 이미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전에 취향 노선이 더욱 그만큼 발전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그리고 업무를 통해서 양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많은 드라마들, K-팝을 사랑하는 싱가포르인들도 많습니다. 싱가포르 내에도 한국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도 굉장히 인기를 받고 있고 또 한국의 음식 또한 우리 싱가포르의 다문화적인 상황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교류가 굉장히 탄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점점 심도 있게 성장하고 있으면서 우리 양국 관계를 이제는 전략적 동반적 관계로 내년에 수립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국이 내년이면 바로 수교 50주년을 맞이하기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이 정말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고 보다 실질적인 협력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는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FTA를 좀 더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개선을 해나갈 것이고 또 연계성을 더욱더 강화하며 또 무엇보다도 항공 관련돼서 더 많은 수요가 있는 점을 반영하여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협력은 앞으로 계속해서 국방, 교육, 기후변화, AI 그리고 사이버 보안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디지털 그리고 친환경 경제에도 확대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양 국가가 보다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그 같은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더욱이 우리 양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며 수립할 것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한 아세안 대화가 30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아세안 중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윤 대통령께서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세안과 한국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며 거기에는 앞으로 한 아세안 FTA 개선과 또 항공협정의 개선에서도 보여질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아세안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며 앞으로 디지털 경제에 양측에 큰 기회를 줄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싱가포르는 더욱더 긴밀하게 공조하여 한 아세안 관계가 더욱더 확대되는 데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에 더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상황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국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계획에 대해서도 안내받았습니다. 싱가포르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하여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지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통일, 한국의 통일, 한반도 통일이라는 것은 국민들, 이 한국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 앞으로 건설적인 대화가 일어날 수 있게끔 싱가포르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내의 안정과 그리고 번영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또 이런 휘발성이 있는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양자 관계가 돈독해지면 줄수록 그것이 더욱더 큰 영향을 줄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윤 대통령과 함께 우리의 양자 관계를 더욱더 긴밀하게 만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ime Minister. May I now invite His Excellency Yoon Sung-yeol to deliver his remarks, please. 윤석열 대통령님 발언 있겠습니다. 웡 총리님, 싱가포르 국민 여러분,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아세안 내 핵심 우방국인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싱가포르가 웡 총리님의 탁월한 리더십 하에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와 한국은 1975년에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반세기에 걸쳐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양국은 부존 자원의 부족이라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 기술과 금융 허브를 구축한 결과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아시아의 발전과 번영을 선도해온 우리 두 국가가 이제는 AI, 디지털, 녹색 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웡 총리님과 저는 양국의 우호 협력을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첫째, 양국은 2025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주요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과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체결될 기술협력 MOU와 스타트업 협력 MOU가 이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한 식량 위기와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연구 개발 협력도 증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저와 웡 총리는 점증하는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전략 물자의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양국 간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기초로 바이오, 에너지, 첨단 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인 한국과 글로벌 LNG 교역 허브인 싱가포르 간에 이번에 체결한 LNG 수급 협력 MOU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국제 공급망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저와 웡 총리님은 인적 물적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양국 간 상호 방문객 수가 9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양국 국민들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1972년 발효된 항공협정을 내년까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수한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협력 사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 해외 도피 범죄인에 대한 신속한 수사 공조와 체포 인도가 가능해진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사법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웡 총리는 영내 문제와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와 웡 총리님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을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웡 총리님은 올해 한 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적극 지지 의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두 정상은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게 있어 싱가포르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온 동반자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핵심 파트너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웡 총리님과 싱가포르 정부 그리고 싱가포르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we have now come to the end of the joint press conference. His Excellency Yoon Suk-yeol and Prime Minister will now take their leave. 이것으로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양국 정상 퇴장하십니다. 네, 싱가포르 의회 1층 홀에서 진행된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결과 발표 공동 기자회견 같이 보셨습니다. 여러 내용을 들으셨을 텐데 먼저 눈에 띄는 게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기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체결돼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체결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싱가포르가 범죄인 인도 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 이제 조약이 체결되면서 사법 협력과 그리고 범죄 수사가 또 긴밀한 공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여러분들 어떤 나라인지 아시냐면은 이 범죄 인도 조약과 관련해서는 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 폭락 사태의 주범인 건도영 테라폼네스 대표, 그다음에 쌍방울 그룹 비리오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해외로 도주하면서 첫 도피지로 삼아서 출국한 곳이 바로 이 싱가포르입니다. 일단 경유지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인도 조약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지지 않았던 탓에 부패, 경제 사범들의 해외 도피처로 활용이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건절될 수 있는 토대가 이번에 마련이 됐습니다. 네.
금융 허브라는 것은 금융 관련 범죄자들이 숨기에도 좋은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그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한 MOU가 체결됐는데 눈에 띄는 게 어떤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역시 AI하고 디지털 쪽의 협력, 특히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금융 허브이기도 하는데 아시아의 금융 허브라는 건 돈이 몰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여기에 기업과 관련된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스타트업 관련된 이런 어떤 글로벌 자금도 이 싱가포르를 통해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그런 어떤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가 AI라든가 이런 최신 첨단 기술 관련된 이런 스타트업들의 어떤 뭐 아시아의 본산자 같은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이제 양국 간의 이 AI 관련된 이 어떤 스타트업 이런 협력을 하겠다는 게 일단 가장 눈에 띄고요. 두 번째는 이 전략물자 공급망과 또 바이오에너지 쪽 이런 협력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싱가포르가 여기가 무슨 대단히 제조업 이런 중심 이런 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설계하고 기획하고 이런 핵심지가 여기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인구 600만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싱가포르가 갖고 있는 이 어떤 그 경제적 자산이랄까 이 힘이 크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의 핵심과 싱가포르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경쟁력과 우리가 좀 뭔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좀 향후 우리의 어떤 향후에 AI라든가 이런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협력 관계가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싱가포르는 말씀드린 대로 강소국입니다. 소프트 파워가 막강하고 하드 파워만이 아니죠. 그리고 디지털 잠재력은 엄청난 그런 나라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윤 대통령은 7일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수교 후 처음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수립했는데요. 국빈 오찬 그리고 그 연설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May we invite His Excellency. 그리고 한국과 필리핀은 이렇게 피로 맺은 우정에 기반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왔고 지금도 필리핀을 찾는 외국인 중에서는 한국인이 연간 145만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려울 때 피로써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준 필리핀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마르코스 대통령의 이름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예요. 아버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자 대통령으로 유명한 이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도 국빈 오찬사에서 윤 대통령의 이런 연설에 화답을 했죠. 그렇습니다. 피로 맺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식화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마르코스 이 필리핀 대통령도 경제 제도 해약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 강화할 의지가 있다. 이 부분도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한 필리핀 비즈니스 포럼도 개최가 됐지만 이재용 삼성회장, 김동관 한학 부회장, 장남이죠. 그렇습니다. 네. 구자한 LS 회장까지도 참석을 하면서 앞으로 이 필리핀과의 경제 관계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필리핀 국빈 방문에서도 세일즈 외교가 성과를 거뒀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바탄 원전 재가동 타당성 조사를 우리 한수원이 맡게 됐다. 이건 잠시 후에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 20억 달러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넘는 이른바 메가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죠. 예. 윤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가서 현장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에 이제 대한민국 산업화 발전 과정에서 이 사회적 인프라, 사회 인프라죠. SOC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미 많은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우리보다 이런 SOC가 좀 미흡한 필리핀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달라 이런 당부를 좀 했는데 한 건당 뭐 10억 달러가 예. 두 개가 있고요. 이 세 개,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SOC죠. 도로, 교량 이렇습니다. 이쪽을 하는데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정도, 미화로는 약 21억 달러 정도를 이제 우리가 그 EDCF라고 하는데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투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삼성전기, 그다음에 2007년도에 2006년도입니다. 한진중공업이 수빅만에 조선소 세운 거 이후에 사실 대규모 투자가 별로 없었던 지역이거든요. 미 해군 기지에 있는 그 그런 수빅만. 거만 수빅만 네. 예. 물론 그 뒤에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필리핀이 우리와 이제 경제 협력 관련된 또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관련돼서는 옆에 있는 베트남이라든가 인도 또 인도네시아 같은 데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 방문을 통해서 이제 필리핀도 우리의 새로운 어떤 그런 기업들의 투자지, 그러니까 제조업 어떤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투자할 수 있는 곳으로 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고 결국 이런 투자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도로라든가 교회나 이런 사회 관접자분들이 인프라 구축이 돼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번에 수립은행의 이런 어떤 협력 기금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이제 공장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필리핀과의 경제 협력을 크게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번에 어떤 성과를 좀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필리핀의 바탄 원전의 재건설 관련 MOU는 우리 원전의 동남아시아 진출 교두보를 이번에 만들었다는 점에서 최대 순방 성과, 방문 성과를 꼽을 만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두 정상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번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필리핀은 지난 1986년,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38년 전에 건설을 돌연 중단했던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릴게요. 이 바탄 원전을 조만간 다시 건설할 방침입니다. 재가동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사업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필리핀의 원전 사업입니다. 우리가 두코바니 이 캐거를 체코에서 이런 이후에 다시 또 필리핀에서 이제 기회를 포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 고리 2호기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노형이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바탄 원전 사업을 재개하는데 적임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바탄 원전이 1986년에 중단이 됐는데 이때 이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유출 사고가 발생합니다. 참사가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이때 우려 때문에 최종 건설 단계에서 중단이 됐는데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 재개 타당성 조사 MOU를 체결했습니다. 재개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고리 2호기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유형이고 우리가 이미 40년 동안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갑자기 중단해서 시설이 지금 40년 가까이 되면서 저렇게 낡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필리핀 정부는 원전 재개를 계획하면서 2050년까지 원전 3기를 이제 신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 기 건설에 보통 10조, 많게는 또 20조까지도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바탄 원전을 재개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또 한 번 필리핀의 캐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뭐 대박, 그 수십조의 대박이 내다 보여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제 한수원에게 타당성 조사 맡겼다는 건 그 청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체코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 우리가 두코바니에서 테물린 원전도 이제 수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연결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원전이 천조 시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과 동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필리핀의 칼람바란 곳에 있는 삼성전기 현지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자, 특별한 이유가 있다죠? 예,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삼성전기 공장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기입니다. 예, 전자가 아니라 전기 공장이고요. 여기가 2000년도에 설립이 됐고 여기가 이제 뭘 만드는 데냐면 MLCC라고 해서 적층 세라믹 커패시티라는 건데요. 이게 어렵죠, 좀 많이. 예, 아주 네. 조그맣습니다. 굉장히 조그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산업의 쌀이라는 그런 뭐 별명도 있는 그런 건데 이게 뭐냐면 반도체에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해 주는. 그러니까 전기를 이렇게 한껏 이렇게 머금고 있다가 네. 저장을 하고 있다가 반도체에서 필요할 때 나 전기 좀 보내줘.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전기를 보내주는 그런 근데 역할을 하는 그것을 건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부품이에요. 그렇습니다. 저 MLCC가. 예. 그게 굉장히 고부가 가치 상품입니다. 예, 이거를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AI 시대에 또 돌입을 하고 또 자율주행차 이 문제도 좀 있고요. 또 전기차 같은 이런 시대가 이제 점점 도래를 하면서 이 MLCC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공장에서도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제 필리핀에 있는 이 공장을 계속해서 좀 확장을 해서 삼성전기 이 부분, 특히 이제 필리핀 경제도 도움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는 거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필리핀의 좀 이 부분이 이 MLCC 공장이 좀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면 아마 삼성 측에 이제 필리핀에 대한 어떤 투자도 좀 더 앞으로 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직접 방문해서 상황을 좀 더 보고 직원들도 격려하고 그랬던 것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직접 찾은 이 삼성전기 필리핀 현지 법인 2022년 재작년이네요. 필리핀 정부가 주는 최고 기업상을 받았는데 이게 저 아무나 받는 상이 아니라죠. 그렇습니다. 정말 모범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합리적으로 경쟁력 있게 노사관계도 잘하면서 기업을 운영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데 2022년 삼성전기의 필리핀 현지 법인이 필리핀 최고 기업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필리핀의 투자청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에 수여되는 가장 권위 있고 존경받는 기업에 수여되는 것인데 2012년 이후를 보면은 이 상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받은 기업이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2년간 5개 기업. 그러니까 그렇죠. 해마다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 바로 우리의 간판 기업인 삼성전기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네. 순방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종윤 시사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와 군사 협정까지 맺은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군대를 보냈는데요. 그중에 6명이 전사한 사실이 드러났고 여러 명이 중상을 입어서 모스크바로 후송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북한은 또 세계적인 땅굴 강국, 칭찬 아닙니다. 답게 헤즈볼라에도 땅굴 기술을 대부분 수출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열을 발생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화약 성분이 있으나 폭발을 일으키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격리하는 김정은 동지께 putin 대통령은 자기의 전용 승용차를 보여드리면서 함께 자리를 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었습니다. 네, 이 테마에는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장교 6명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을 받는 와중에 전사했다고 우크라이나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상황이었나요? 예, 현재 그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에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부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전쟁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이런 교관들이 이제 그 감시하는 그 형태고요. 네. 또 하나는 공병부대 중심으로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뒤에서 이제 군사 교량 같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이제 그 군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대를 파견한 것인데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에 따르면 한 3개 대대 규모의 공병부대가 1차로 파견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병부대 3개 대대. 네, 3개 대대. 예, 그러니까 한 1,200명 가량 되는데요. 예, 그래서 1차로 파견되고 3차까지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병력이 고갈되고 있는데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또 다른 나라에서 참전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참전까지는 안 되고 그냥 이제 건설 쪽으로 이제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일반 노동자가 가는 것이 아니고 군인들이 군복을 벗고 사복 차림으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위장이네요? 예.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북한 정권이
그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가서 죽어도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거거든요. 그냥 징병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외화벌이에 굽한 북한 정권이 군인들을 대규모로 이런 이제 앵벌이로 내몰면서 돈벌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예. 북한은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점령 지역에 군인뿐 아니라 일반 민간인 출신 노동자도 보내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러시아가 이른바 북한 인력을 동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우크라이나의 점령지 건설에 사람이 부족하니까 북한 노동자 동원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 강철한 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푸틴은 김정은에게 도네츠크, 루한스크 여기가 어디냐 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점령지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외교 사절을 파견해달라.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계기로 해서 북한 인력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외교 사절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인력 보내라 이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민족 저항 생태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려고 북한인을 소환하고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래서 북한과 이란을 러시아 전쟁 범죄의 공범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이렇게 러시아를 돕는 대가. 물론 이제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서 협정, 조약 성격의 협정을 맺었습니다. 군사협정. 그런 것일 텐데. 자, 대가가 뭐일까요, 정말?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낙후되어 있는 북한의 현대화, 군사 현대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정찰위성 같은 경우에 러시아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취약한 부분인 항공 부분, 그러니까 이제 수-35 최신의 전투기 이걸 지금 도입하려고 지금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 러시아가 개발한 이제 수-57 기도 지금 북한이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 그걸 좀 달라. 예. 네. 근데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제공하는 뭐 포탄이나 이런 물자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그 가격이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북한 정권이 대규모 인력을 만지작거리는 이유가 이게 사람 한 명당 1,000불 이상씩 외화를 받기 때문에 사람으로 때우겠다. 사람으로 때우겠다는 이제 그런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거기에 급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규모의 북한 군이 아마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정권이 지금 식량난이 워낙 긴급합니다. 지금 물난리 때문에 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긴급으로 밀가루를 대규모로 보내긴 했지만 지금 러시아도 지금 물자가 부족한 전쟁통에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한이 원하는 공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거의 1대1로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니네가 인력 제대로 보내면 우리도 주겠다.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이 제공한 그 포탄, 탄약들이 옛날에 이제 막 이렇게 쌓아놓았던 재고죠. 거의 쓰레기 같은 그런 재고를 갖다 보내는 바람에 땅굴에서 물 먹어서 잘 안 나간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잔뜩 보내놨기 때문에 러시아 군대가 거기서 막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 화가 나 있습니다 지금. 아하. 예,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약간 정밀 기계 이런 그 공장들을 제공해주면서 지금 생산을 하게 하는데 기존에 보낸 것들은 거의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라는 게 유일한 인력들이 지금 대규모로 가서 돈을 버는 것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비싼 무기를 좀 원하는데 가격이 턱도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수십 년 저기다가 그 열악한 공장에 저장을 하다 보니까 포탄이 물이 먹어가지고 안 나가고 엉뚱한 데서 터지고 러시아의 불만이 아주 많다고 하죠. 자, 땅굴 하면 북한입니다. 가자 지구의 지하에 건설된 하마스 또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의 거미줄 같은 땅굴망 사실상 모두 북한제라고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인력을 수출하고 있고 그리고 중동에는 레바논에는 땅굴을 수출하는 일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좀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레바논 무장단체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레바논 헤즈볼라 쪽에 북한이 땅굴 굴착 공법을 지하드 건설재단에 이제 제공을 한 것이고요. 헤즈볼라는 이 기술을 전달받아서 하마스 메트로 건설에 활용했을 가능성. 이름이 아주 그럴싸해요. 지하드는 이제 아랍말로 성전인데 성전 건설 재단이라고 하고 하마스 메트로 무슨 지하철 이름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술이 하도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바논 국경을 넘어서 한 6개 정도를 했는데 여기에 물, 수도, 전기, 신선한 공기까지 공급이 된다. 환기창까지 완벽하대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스라엘 연구센터에서는 북한이 헤즈볼라의
땅굴 굴착 공법을 제공했다. 북한이 땅굴의 노하우를 어느 정도로 전수했냐면 땅굴 안에 전기, 수도, 환기 시설이 다 구축돼 있는데 헤즈볼라나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북한에 가서 직접 배워서도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학 가서 땅굴 노하우 전수받고 온답니다. 그게 얼마나 깜짝 놀랄 정도냐면 레바논에서 시리아까지 땅굴, 시리아에서 이라크까지 땅굴, 이라크에서 이란까지 땅굴에서 이란이 그 땅굴로 레바논에 무기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헤즈볼라가 구축한 가자의 지하 도시 하마스 또 레바논 지하의 도시 이런 것들이 최근 로이터 통신을 통해 영상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네, 헤즈볼라의 땅굴 내부를 로이터 통신 기자가 들어가서 일부를 아주 일부입니다. 저런 게 생각해보세요. 수백 킬로미터나 된다고 그래요. 언더그라운드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야말로 지하 세계입니다.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곳. 차량까지 드나들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군은 온갖 장비, 심지어 물까지 들여보내서 이 땅굴을 어떻게든지 제거하고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 6일에도 땅굴을 이스라엘군이 급습했는데 뭐 빙산의 일각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발견된 것 자체가 전체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땅속으로 드러나냐. 그래야 이스라엘이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마스가 서울 3분의 1 정도의 이 가자지구 지하에 금이줄 땅굴망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즈볼라 땅굴입니다. 레바논의 총 길이가 수백 킬로미터입니다. 네. 바위도 숭숭 뚫고 건설을 했는데 여기가 뭐냐면 시가전의 전축입니다. 그러니까 땅굴에서 나와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다시 땅굴 안으로 들어가고 말 그대로 헤즈볼라의 땅굴이 전략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우리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발견된 북한의 제3땅굴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한 두세 번 되네요. 자, 북한 땅굴의 역사. 김일성 때부터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때 미군의 폭격을 워낙 세게 당하다 보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국을 땅굴화, 요새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양에 건설된 평양 지하철 자체가 땅굴입니다. 그게 땅굴이다? 예, 거의 100m 이상을 들어가 가지고요. 그 땅굴 전체가 이제 방공호로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평양을 포함한 주요 도시가 거의 땅굴화돼 있고. 핵 공격도 견디겠네요. 그 핵 공격은 이제 옛날에 지은 거기 때문에 네. 그건 안 되고 김씨 일가가 이제 살고 있는 이 별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핵 공격을 막게끔 이렇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군사 시설 그리고 군주 공장 전부 다 갱도화돼 있고요. 네. 심지어는 제가 있었던 요덕군이라고 하는 산골 동네, 그 산골 동네까지 땅굴을 팠습니다. 요덕 수용소 있는데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수용소 나와서 이제 그 동네. 예, 동네 팠는데 그거 왜 팠냐면 유사시 때 김일성 동상, 김일성 초상화들을 전부 다 넣는 땅굴을 또 파고 있습니다. 그걸 따로 그 밑으로 넣으려고. 예. 그러니까 거의 북한은 땅굴 공화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가 더 화려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유사시 전쟁 때 대한민국을 침공하는 여러 가지 루트 가운데 땅굴로 들어오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견한 게 뭐 3개 정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발견보다 땅굴이 더 많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저는 땅굴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예. 발견 안 된 게 더 많다. 빙산의 일각이 뭡니까? 빙산은 90% 이상이 안 보입니다. 자, 한편 유명한 수전 솔티 북한 자유연합 회장이 최근에 진실작전 오퍼레이션 트루스라는 걸 소개했어요. 자,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부가 경제난에 지금 최악 상태에 돼 있고 김정은의 폭정이 지금 고도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99.9도까지 지금 폭발 상태에 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진실이라고 하는 외부 정보를 들여보내게 되면 그야말로 북한 정권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이제 그 바다를 통해서 뭐 뿌리는 방법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강으로도 가고 바다로도 가고. 예, 저희는 이제 중국을 통해서 그 USB, SD 카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뿌리기도 하고. 일단 1달러 하나 넣고요. 예. USB 하나 넣고 쌀도 조금 넣으시고. 쌀도 넣고 이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단지 삐라 형식으로 이제 보내기도 하는데요. 가장 의미 있게 가는 거는 아마 SD 카드는 USB에 담겨진 이 정보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북한 내부에 하나가 떨어지면 이게
100개, 1000개, 10,000개씩 복사가 됩니다. 이게. 복사할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USB 마법이라고 하는데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북한 정권이 이걸 막고 싶어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단계에 이제 진입을 한 것 같고요.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뭐 저 유명한 사랑의 불시착은 절반 이상 봤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환상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김정은이 지금 최근에 주장하는 게 2개 국가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2개 국가론이 그래서도 나온 것이다. 예, 예. 자, 이런 덕분인지 북한의 김정은은 요즘 들어 더 구석에 코너에 몰렸다는 이야기를 강 회장께서도 강 대표도 하셨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 주민이 아니고 김정은과 김정은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가장 두려운 것은 자기를 향한 외부의 공격을 이제 가장 두려워하고 있고 내부의 동조 세력이 여기 어떻게 개입돼 있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2019년도에 북한의 허위 사령관 윤정린 사령관이 총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 역사에서 허위 사령관이 처형당한 것은 정말 이거는 전후무한 얘기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 왜 처형당했냐? 허위 사령부에서 운영하는 동양무역회사라고 하는 이 무역회사에서 그 휴대폰을 몰래 들여왔습니다. 이렇게 들여왔는데 예. 이거를 이제 경호원들에게 줬는데 여기에 이제 GPS 시스템이 장착이 돼가지고 김정은의 동선이 싹 드러난 거죠. 그건 뭐 국가기밀 누설이네요. 예.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매수가 된 겁니다. 돈에. 그러니까 지금 그 이란이나 뭐 이런 하마스나 뭐 이런 헤즈볼라 같은데 정보가 뚫리는 이유가 아하. 전부 다 일부가 돈을 독점하고 나머지는 다 궁핍하기 때문에 네네. 이 돈에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군대나 북한의 보위부나 이 정보기관도 워낙 돈이 말라 있다 보니까 조금만 돈을 매기면 다 매수가 됩니다. 뇌물에 다 매수된다. 예. 네. 그러니까 이걸 지금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를 지키는 특수부대 또 이제 경호부대까지도 매수가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옆에 호위병들이 예. 누가 혹시 총구 돌리나 하고 총 방아쇠 거리에 손 그렇습니다. 띄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특수부대 요원들이 총을 쏘다가 머리를 돌리면 무조건 총을 쏩니다. 그냥 쏘는군요. 그냥 쏩니다. 네. 예. 자, 북한이 잊을만 하면 지금도 계속 날려보내고 있는 게 바로 쓰레기 풍선입니다. 이게 풍선이 아니라 사실상 무기라는 지적이 우리 국정감사에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쓰레기 도발 풍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안 위험한 게 아닙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요.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수소가스를 넣고 또 하약띠를 둘러서 이제 제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뭐냐면 값싼 수소가스를 넣은 겁니다. 헬륨가스를 넣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약띠가 있기 때문에 발열 타이머로 언제 터져야 될지 타이머 장치로 이제 터지는 시점이 조작되는데 수소도 함께 이 폭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불 붙으면 꽝 터지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쓰레기 이 수소 풍선이 우리 대한민국에 뭔가 좀 이 인화물질 그 위에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 불이 붙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로서도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도발 행위입니다. 네. 안 터진 쓰레기 풍선이 수소와 함께 터지게 되면 이게 화재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죠. 불꽃이 튀면서 우리가 왜 주변에 뭐 가스통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화재를 일으키게 되고 정말 말 그대로 도발이 되는 것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도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미국의 AP통신과 가진 사전 인터뷰에서 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강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보면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면 북한은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예. 저기서 말하는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 강 대표께서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지금 그 쓰레기 풍선을 보내면서 대한민국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각종 테러 무기들을 장착을 해서 뭔가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협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굳이 이거를 뭐 군사적인 옵션으로 가는 것보다는 북한이 뿌린 오물 풍선보다 우리가 1000배 이상의 풍선을 북한에 띄워가지고 평양 지역에 예를 들면 김정은의 사생활이라든지 김정은의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그냥 도피도록 뿌리게 되면 네. 저는 그 다음 날로 북한이 멈출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이 자꾸 북한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이 정도 해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는 확성기를 틀었다가 껐다가 틀었다 껐다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계속 간보는 느낌을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북한 정권하고 대응을 할 때에는 과감하게 그냥 확실하게 해야지 저들은 멈출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히 해야 된다. 좀 더 강력하게. 근데 이거를 뭐 우리가 무기로 타격하는 게 아니고 아하. 똑같은 대응으로 지금은 탈북자가 풍선을 보내고 있는데 몇 개 안 됩니다, 사실. 네네.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 했던 것처럼 수만 개를 북한에 띄워가지고 평양시에 뿌리게 되면 압도적인 풍선을 우리도 보낼 필요가 있다. 뿌리면 북한 정권은 9일로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철환 대표 그리고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4절기의 17번째인 한로입니다. 벌써 17번째네요. 차가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고 겨울철새가 찾아오고 제비도 남쪽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더위가 그렇듯이 추위도 유비무환이겠죠.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저는 10일 오후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